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우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 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핵심 사항이랑 그리고 핀테크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각 회사들의 핀테크와 헬스케어에 융합된 사례들 조금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Q&A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클라우드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MBA를 조금 진행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뭐, 이 책을 보고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미래에 좀 적합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가 있고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랑 클라우스 슈밥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클라우스 슈밥은 이제 원래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이제 행정학 석사 받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경제학으로 박사까지 받으시고, 현재는 경제학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의 회장으로 일하고 계셔서 뭐 산업의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 책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기업과 관련된 내용 총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뽑아서 핵심 정리를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이제 기업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파괴적 혁신과 기업에서 그동안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았던 기업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 기대의 변화. 이제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끼리 내용을 공유하면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소비에 대한 권력을 소비자가 가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빅데이터를 통한 품질 향상.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품이 가진 한계와 오차를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고요. 협력을 통한 혁신, 협력적 혁신을 통해 자원을 공유할 때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가 새로 창출되는 부분. 그리고 신기업 운영 모델,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조직과 인재가 변화되고 그 지향점은 결국엔 이제 플랫폼이고, 플랫폼이 되지 못하는 회사라면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드리면은 솔직히 좀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력을 통한 혁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캐롯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캐롯 퍼마의 자동차 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제 신민아 씨 나오셔서 광고를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이 회사가 왜 조금 재밌는 혁신적인 회사냐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좀 많이 혁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 자동차 보험은 선불로 거수를 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후불제로 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대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운행한 거리대로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보험사는 보험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주주 구성을 보면 이제 SKT, 티맵,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실제로 탄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혁신 상품을 만든 협력을 통해서 혁신 상품을 만든 사례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품질 향상 같은 경우는 이 미국 회사인데 제가 회사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활한 땅이기 때문에 그 트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운송할 때 보면 타이어 마모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마모가 되고 어떻게 위험한 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IoT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을 달아서 이제 적재되는 수화량의 무게와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주행 거리를 통해 가지고 마모되는 시기를 예측해서 미리 드라이버한테 알람을 알려줘서 타이어가 마모되기 전에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을 이룩하였고요. 그리고 파괴적 혁신과 기업 관련해가지고는 우버와 이제 벤츠 그리고 BMW인데 벤츠와 BMW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0년 동안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우버라는 공유 자동차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 벤츠와 BMW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경쟁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연합해서 사실 우버와 이제 어,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버가 이제 벤츠와 BMW의 고객사가 되는데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고객사와 그 관계가 아니라 산업이 바뀜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산업을 탈피하고 어, 그 경제 구도가 되는 새로운 경제 구도가 되는 사례여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고객 기대의 변화는 저도 자주 쓰는데 그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보시면은 어, 드시고 나서 리뷰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뷰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본인들이 맛이 어땠고 이것 그 서비스는 어땠으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이 공유된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어, 어, 판매 파워를 고객들한테 전이가 되고 고객들이 더욱더 많은 힘을 가지는 부분이어서 고객 기대 변화의 예시를 가져왔고요. 신기업 운영 모델은 이제 잘 아시는 부분처럼 구글이 알파벳으로 바뀌면서 좀 더 애자일한 현재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 기업 조직체를 분화시켜서 좀 더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빠른 전략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업 운영 모델을 이런 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차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소개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핀테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서 만드는 거고요. 금융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이제 예시로 들고자 했던 게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모바일 산업을 통해서 판관비를 낮추고 기존에 있었던 운영하고 있는 점포나 이런 부분을 없애고 판관비를 낮추고 고객들한테 그 혜택이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시간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24시간 운영하면서 고객 편의를 증대했고 현재는 1,7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4차 산업혁명에 이룩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얘기 드렸었던 5가지 요소와 접목시켜 봤는데요. 일단 파괴적 혁신과 기업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메신저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메신저 산업이 결국은 이제 금융산업까지 진출하게 된 계기여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기존에 현재는 물론 많은 디지털 뱅크들이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가입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쉽게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에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플랫폼에서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쉽게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굉장히 손쉽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좀 이룩했었고요. 그리고 협력을 통한 혁신,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KB카드랑 제휴 회사였는데 근무할 때 KB카드 분들이 카카오뱅크 만들 때 같이 들어가셔서 그 현금 체크카드 사용하는 부분을 같이 개발을 하셨고 지금도 그 개발하셨던 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기대의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처럼 24시간 동안 뱅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불만이었었던 게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적금을 들고 싶은데 항상 은행에 가야 되고, 그리고 퇴근한 뒤에는 너무나 시간이 늦어서 가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해서 이제 고객 기대 변화에 대한 혁명으로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신기업 운영 모델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플랫폼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친구들과 그 적금을 같이 해서 그거를 모임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플랫폼화 시도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혁신 사례로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우선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클릭 부탁드릴게요. 고객의 니즈를 확인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퀄리티나 서비스의 질이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고요. 다음 클릭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은 모든 데이터를 한 회사가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더욱더 나은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파괴적 혁신이란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거는 요식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 파괴적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 역시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을 때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고 핀테크랑 이제 헬스케어와의 결합을 통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잠시 물 좀 마시고 네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 긴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해도 돼요, 편하게. 네네.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돼, 여기. 네. 여기 너무 내가 긴장하게, 나도 여기 대단한 분들 온다 했더니 너무 긴장감을 줬다. 네,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괜- 네, 다음번부터는 이제 제가 케이스 관련된 얘기여서 조금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핀테크와 헬스케어 결합, 웨이종은행, 영어로는 위뱅크고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뱅크는 이제 텐센트 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고 예전에 그 카카오뱅크랑 조금 비슷합니다. 은행은 이제 물리적인 지점이나 뭐 출점 이런 거 없이 그리고 고객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고객 얼굴 인식 기술이랑 빅데이터 통해서 신용 등급을 나눠서 이분들한테 대출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텐센트 같은 경우 위챗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위챗으로 전부 다 결제가 가능하고 자기가 그 급여 받은 것도 위챗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소비하는 내용, 소비 패턴이랑 내용도 다 위챗을 통해서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챗 같은 경우는 위챗을 통해서 모든 고객 운영 활동들이 확인이 되고 그거를 빅데이터화해서 자기들만의 신용 등급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젊은 층이나 신용 등급의 중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를 조금 접목을 했는데 2018년도에 위뱅크가 자신들 주 타겟 고객층한테 위챗 안에 있는 걸음수 데이터 연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동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한테 대출 금리 할인 또는 이제 대출 한도를 상향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고객들은 건강한 고객이고 실제로 부채를 갚을 능력도 있고 자기네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상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사례는 그 AIA 사례입니다.
AIA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홍콩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회사이고 한국에는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회사 보험사로보다는 이제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드의 후원사로 좀 유명하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조금 더 인지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일 먼저 그 AI 그룹 전체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바이탈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걸음수 측정만 되는 모델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원래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그 기획 단계에서 보면은 걸음수 측정, 운동 관련해서 측정, 그리고 수면 측정, 어, 그리고 식생활 관련해서 체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통해서 고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 고객들이 건강체가 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는 이제 상품들을 만들었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물론 AIA만 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여러 보험사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는 텔라닥 헬스케어라는 회사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핀테크 그 회사들이 원하는 헬스케어와의 합병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회사 자체가 헬스케어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핀테크 모델을 결합하는 것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텔라닥 헬스는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원격 의료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 최초의 원격 의료 회사고 현재는 한 4천만 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텔라닥 헬스의 아시아 리저널 CEO인 미라위라는 분이랑 그 개인적으로 좀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텔라닥은 비전이 원래는 이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아시아 CEO가 사실은 자기는 고백의 질병 예방부터 진료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보험이라는 판매까지 해서 파이낸싱까지 좀 책임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험사 출신이어서 NUS에서 공부하는 동안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지금 현재 방향성은 데이터 확보, 질병 예방, 질병 관리, 치료, 그리고 고객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하는 동안의 금융 서비스까지 이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겠다라는 게 이제 비전이고 물론 이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벌써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조금 얘기 드렸었던 거는 4차 산업혁명 요소 5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제가 기존에 업무를 했었던 고객 제휴, 협력이랑 빅데이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와 금융 접목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 3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건강 데이터 확보와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미래에는 이제 고객 생활 방식이 보다 모바일화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타사와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건강에 대한 니즈는 절대 불변의 니즈라고 생각되고요. 고객의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도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데서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 기존 금융사들의 도전이랑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 변화 등이 이제 환경 변화를 많이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도 조금 어려운데 이 방향성은 제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방향성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조금 조출하게 되셔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고 저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사실 제가 그 기술 소개를 조금 하려고 했었거든요. 보험사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기술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계약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계약이 네,
여러 파트너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계약을 개발자가 계약 조건이랑 내용을 넣어서 그 계약 조건이랑 내용이 맞아 들어가면은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비보험 지급에 있어서 기존 질병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고객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통해서 보험료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을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개선의 여지는 좀 필요해 보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체크, 이제 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와 접목에 있어서도 건강관리 체크 중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뭐 수치가 높아진다든지요,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두 번째,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제 AI 통한 분석인데, AI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현재 뭐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딥러닝 시키는데 가장 있어서 딥러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이고, 최근에 페롯 같은 경우 휴대폰 보험은 개통하고 나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나면은 사실 보험사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감가상각이랑 모럴 이슈가 좀 높아서 안 하는데, 캐롯 같은 경우는 이거를 AI를 통해서 액정을 심사하고 액정 파손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적용이 돼서 핀테크 회사는 향후에 보험 인수 심사나 뭐 데이터 분석 통해서 보험 사기 적발도 AI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환경들을 많이 바꿀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5가지 이야기 드렸었던 그 기준점들을 가지고 가면은, 특히 협력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면은 더욱더 발전에 있어서, 회사 반영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네, 이거는 사실 질문이 있을까 봐요. 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좀 답변을 드리고요.